근데 애들이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마치 점 찍는 것 같아요. 예, 점이라고 그러죠. 예, 선은 뭘로 이루어졌죠?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점이 찍어가면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점, 선, 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은 어찌됐건 간에 작은 선택을 하는 걸 의미 있게 받아주는 거고 그 의미 있는 작은 선택이 계속 선택되어지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이 이제 면이 되는 거죠. 점선 면이 되는 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져요. 자녀들에게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몇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점이 끊어져요. 선이 끊어지죠. 그럼 이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 줄 모르지 않았어요? 다니 엄마? 다니 엄마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예, 근데 부모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점선 면이에요. 면은요 이렇게 입체적이라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면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길 원하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얘기하는 분 있죠. 야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너만 성적이 안 오르니? 그러니까 성적은 기계가 아니에요. 애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노력한 걸 인정해 줄 때 사람이 되지 결과를 갖고 난도질을 할 땐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기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면들을 기계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지 아시겠죠? 그죠? 예,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라는 관점. 또 나는 너한테 무엇이니? 라는 관점. 누구? 후라는 관점이죠.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우리 저 우재 아빠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재 아빠는 우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우재한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솔직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 그런데 정직한 건 좋은데요. 솔직한 건 피하세요. 네, 이 솔직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뭐 갑자기 이런 거죠. 우재 아빠 생각에 솔직하게 난 너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좀 너한테 섭섭한 것 같아.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정직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됐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오늘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고 제일 겁나.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소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너무 지금은 잘 이제 이거 구분이 안 가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 솔직한 얘기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포장도 하고 스펀지도 넣고 상대방에게 배려도 하고 한다면 굳이 솔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우재 아버지는 우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친구이자 좋아요. 안정적인 그 조언가가 좋아요. 네. 친구가 되세요.
조언을 해주는 건 뭐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조언을 받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언을 해줄 때는 조언보다는 네가 잘할 거야. 그 잘한 면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내가 볼 때 우리 우재 아버지는 우재에게 친구이기도 하지만 아군일 겁니다. 맞죠? 또 우재에게 우재 아빠는 응원단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늘 나는 네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응원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재 마음에 아빠의 존재가 든든하겠죠. 근데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너를 위해서 좀 뭔가 좀 지적을 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너한테.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왜 우리 친구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 믿지? 나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기분 다 상했어. 예,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네가 어떤 얘기라도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한마디에 힘을 얻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우리 다니 엄마는 다니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 같은 존재. 나무? 이런 어디에 있는 로뎀나무야? 뒤에 있는 나무? 기둥? 좀 쉼터 같은. 쉼터.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에게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는 늘 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왜 기다리는데? 괜찮아. 엄마는 너는 기다리고 있어. 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이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엄마는 널 믿어. 넌 너무 잘 될 거야. 너무 잘 될 거야. 근데 이 아이의 텐션이 높지 않고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그런 얘기는 자칫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무라고 한 표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소미 어머니는 예소미에게 어떤 존재세요? 음, 예소미가 저를 생각했을 때 늘 음, 기도해주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좋아요. 그러면 예소미 엄마는 예소미에게 기도의 존재시군요. 기도의 존재이면서 잔소리하는 엄마. 아, 그 잔소리 할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잔소리 하다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하소연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하나님도 하나님이 예소미 집에 예소미를 보낸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럼요. 왜 보내셨어요? 왜 예소미네 집에 예쁜 예소미를 보내셨을까요? 예쁜 예소미를요. 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유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니요. 그 집에 보낸 이유는 행복하시라고 보낸 거예요. 네, 행복하죠. 그럼 그 행복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머리를 대고. 아니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핑계 대기 근데 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건데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네가 잘해야 돼가 아니라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행복이야. 예. 아니 목사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수련회까지 가갖고 얼마나 열심히 할 텐데 목사님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안 갔어요. 그러면 더 감사한 거지. 목사님 안 가셨는데 따님이 그 노예 수련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게 기특해 안 기특해요? 기특하죠. 그러면 그럼 오늘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끝나면 예수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는 네가 우리 집의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안 하면 안 돼요. 대신 이 표현을 하신 만큼 잔소리는 줄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희석이 되면 곱하기거든요. 그러면 다 제로가 돼 버려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행복하려면 아버지가 행복하려면 예소미가 행복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네가 지금 행복한지. 그리고 네가 행복하다는 건 엄마가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원래는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좀 서요. 그러면 저는 그 주례사가 늘 똑같아요. 그럼 뭘 내가 다르게 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뭐 걔들이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늘 같은데 딱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만남. 이렇게 만난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예. 또 두 번째가 행복. 행복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세 번째가 사랑. 예. 딱 이 세 가지만 해요. 사랑은 언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언제 사랑을 해야 돼요? 예소미 사랑하시죠? 그럼요. 언제 예소미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일까요? 잘 못해도 사랑해야죠. 그럼요. 항상. 언제 사랑해야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뭐냐면 첫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입니다.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 병기 어머니 오셨네요. 예. 도저히 병기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만 사랑하면 돼요. 진짜. 두 번째는 언제 사랑해야 되냐면 무슨 갑자기 줄여서 하는 거 같네. 두 번째 언제 사랑해야 되냐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죠. 세 번째는 언제 사랑해야 돼? 사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희생이냐 사랑이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때 과감하게 손해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사랑. 그러면 그 주었던 그 사랑이 평생 가거든요. 근데 조건부로 행복하다든지 조건부로 사랑한다든지 조건부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 만남을 얘기할 땐 이렇게 신랑 신부나 누군가가 만난 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서 그래요. 만났다는 건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건 기존의 그 무언가와 결별을 했다는 거예요. 결별을.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예소미도 지금은 예쁘고 어리고 하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예쁜 딸이죠. 우재는 그냥 예쁜 아들이고 그냥 단이는 그냥 예쁜 딸이고 병기는 그냥 멋진 아들 정도. 아직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고 딸일 뿐이에요. 그냥 그 집에서 집구석에서 같이 먹고 자는 그 정도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감하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수련회 잘 보내셨어요. 걔는 아마 집을 떠난 게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런 수련회 가면 이제 또 오빠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여자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소미가 웬 오빠를 데리고 나타날 거예요. 예. 엄마 이 오빠랑 살래. 그 왜 웃어요? 지금 믿기지 않는 모양인데. 예. 그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때 만약에 야 가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보내줘야 돼요. 그 남자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가 정한 거잖아. 네가 정한 사랑이니까. 그렇게 가야 인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또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얘들이 보통 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죠. 왜 기어 들어와요? 힘드니까. 아니요. 엄마 내 애기 좀 봐줘. 이러고 들어와요.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알아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 요 정도를 볼 때 거기까지 보고 있는가? 근데 불과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요. 아마 우리 단이 엄마는 단이를 내보낼 수 있어도 아마 단이 아빠는 단이를 못 떠나게 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이 아빠는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단이를 떠내보낼 정도로. 그죠? 그걸 만약에 안 떠내보내고요. 괜히 엄마가 먹고 살게 뭐 할게. 우리나라에
40대 솔로 백수 집밥 10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꿰어차다가 함께 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의 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망각 증세가 있거든요. 애가 40대인데 아직도 얘는 우리 집에서는 10대야. 그럼 엄마는 몇 살이에요? 애가 40대면? 뭐 80? 그거 되게 웃기죠. 70, 80인데 먹이 살려요. 환장하는 거죠.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한 20대 정도 되면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긋고 과감하게. 예, 그래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도 만나고 그래야 아기도 낳고 그죠? 뭐 그래서 아기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사는 게 나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3주차 잘 오셨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면 지금 여기 채팅창에 채팅창에 질문을 또 남겨두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왜냐면 제가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지론이나 철학이 있기가 어려워요. 뭐 제가 우리 애들을 잘 키웠다 뭐 이런 경험 갖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제가 이 캠프에서 이 캠프를 좀 이렇게 리드하면서 보는 관점은 사실 제가 부모로서의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10년 뒤쯤 됐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고 10년 뒤, 20년 뒤쯤 됐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인재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하다 보면 참 애처로울 때가 많아요. 학벌은 좋은데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가면 만약에 우리 우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재하고 아버지가 어디 갈 때 식구들 갈 때 우재는 차에 어디 앉아요?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뒤요. 절대로 뒤에 앉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사 가도 지가 뒤에 앉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부장이 운전하는데요. 신입사원이 뒤에 탁 앉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뒤에 앉았어요. 저 앞에 못 앉아요. 걔 직장생활 하겠어요? 누구 탓이죠? 하셨죠. 아버지 탓이에요. 혹시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시는 분 계세요? 네, 잘했어요. 절대 데려다 주지 마세요. 병기는요, 엄마가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만약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왜 그래 엄마? 엄마의 책임을 다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 좀 멀 수도 있어요. 병기가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 병기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응? 아니요. 아니에요? 동생 데려다주면서 같은 길이어가지고 그죠? 동생 데려다주면서 네. 같은 길이어서 그냥 떨궈주고 가. 네. 떨궈주는 걸 멀리서 떨궈주세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당연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너 혼자가 끝.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여기 자녀들이 있은 여자애들은 상관없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엄마가 남자에게 의찬이 엄마가 얘기할 때 절대로 만지면서 스킨십하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 데서나 쥐어짜면 안 되고요. 또 딸이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함부로 스킨십하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걸려요. 그리고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너무 멋있고 귀엽고 어떻게 안 만지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만져주세요. 네. 아들은 내버려 두세요. 딸 특히 아마 아빠는 단이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스킨십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하죠.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으시면 돈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돈으로. 용돈으로 주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는 거죠? 인격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15, 16 근데 막 10대로 인정하거나 초등학생처럼 대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특히 얘네들 각자 다 방이 있죠. 네, 방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노크나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게 예. 이게 야, 문 열어. 아빠 얘기 좀 해. 이거 하고요. 아빠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또 어떤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왜 그런데 자존심을 해요? 애가 문을 잠근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죠. 애가 문 잠근다고. 잠그는 이유가 있겠죠. 왜 잠그었겠어요? 아니지. 그 일단 전적이 있는 거지. 그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 거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자꾸 노크도 없이 들어가니까 얘가 방어하는 그걸로 그냥 문을 잠그는 것 뿐이에요. 근데 또 문을 잠그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불이 나갖고 막 벤치 드라이버 들고서 막 문 뚜둥,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폭력이에요.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아니면 있든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써놓고선 일주일 뒤에 하든지, 일주일 뒤에도 그 얘기가 하고 싶거든 하세요. 근데 보통 일주일 지나면 그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덤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공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조언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왜냐면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요? 관계가 끊어진답니다. 왜냐면 어쨌든 조언을 할 때 보면 좋은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죠? 굳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들이 특히 그런 걱정을 하죠. 야, 이거 안 고치면 제 사회생활 못한다. 이거 안 고치면 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아버지가 손 대지 않아도요. 결국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알바 같은 것도 할 거고요. 맞죠? 돈 받고 일하죠? 그럼 태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지적당하죠? 그땐 지적당해도 돼요. 왜요? 돈을 주니까. 돈을 받으면 지적을 당해도 큰 상처가 없어요. 왜요? 돈을 받으니까. 아마 또 두 번째는 누군가를 만나죠. 아마 그게 이성 친구일 거예요.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면 뭐 단위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결심은 하는데 좀 행동을 못하고 그죠? 근데 단위 오빠가 왜 오빠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오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위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단위가 또 예소미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고객들 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본인이 바뀌겠죠. 그때 바뀌면 되지. 그걸 미리 억지로 듣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바뀐다고 바뀌겠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들죠. 복장이 터지겠어요. 이거죠. 예. 복장이 터지는 그 마음도 너무 솔직하지 마세요. 솔직한 건 뭐죠? 걔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나 너 때문에 복장 터져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걔는 듣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장 터지는 마음을 책상 밑으로 내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다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확실히 알지만 우리 예소미 어머니 사모님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생겨요?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잘 참고 기다려서 아이들이 잘 되면 잘 돼도 아마 예소미는 아마 엄마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엄마 마음을 꼭 예소미가 알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아마 예소미 딸이 알 거예요.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얘기를 즐겁게 들으며 아니면 예소미의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될 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노트북을 여시고요. 글을 좀 써보세요. 마음의 글을 써서 책이라도 한 권 내시고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지혜로운 그 부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너도 엄마 마음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앉혀놓고 얘기한다고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괜히 사이만 안 좋아져요.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기껏 17살, 뭐 15살 그런데 10년 뒤 되면 25살이잖아요. 또 10년 되면 35. 그 다음 해봤자 45이야. 그 다음 가봤자 55인데 근데 우리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얘네들과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만 불편해져요. 우리만 불편해져요. 학교 졸업식 할 때 보면 우리한테 늘 좋은 말 해주고 기다려줬던 선생님은 기억에 남아요. 근데요, 화난다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했던 선생님은 얼굴도 보기가 싫어요. 결국 나중엔 쉽게 잊히는 거 알아요? 선생도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는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관점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데 단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 섭섭함을 토로하면 단이 엄마는 단이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아이들과 관계가 좋으면요. 아이들은 와서 다 얘기하죠. 그죠 우지 아빠? 그죠? 관계가 좋으면 와서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일 저런 일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 이유는 엄마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늘 이렇게 살얼음판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종이를 손바닥 위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네? 이게 세워주려면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보이시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 해요. 그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을 구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을 얼마나 가요?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물며 우리 자식인들 그 사람의 틀을 벗어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 하기로 했잖아. 그래 해야지. 점점점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기로 했는 그 말을 내가 들었어. 근데 내 눈엔 네가 그걸 행하지 않아. 그냥 갑자기 부모가 뭐가 돼요? 판관포청천이 되는 거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는데 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했잖아. 처벌을 받아야지. 갑자기 막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돼요? 막 경찰, 검사 뭐 이거 돼. 누가 그게 기분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가 하기로 했지?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너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야, 그 대단하다. 네가 참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말을 한 것도 엄마가 볼 땐 정말 대단한 거야. 못할 수도 있어. 그럼. 근데 네가 또 결심하면 돼.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을 이기려면 어떻게 결심해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시면 돼요.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른도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애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왜 애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걔는 아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엄마가 기뻐하는지. 애들은 참 머리가 좋은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무지하게 기뻐할 거야. 그럼 엄마는 뭐 하면 돼요? 기뻐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걔가 얘기했잖아. 행동은 일단 두 번째예요. 그걸 계속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 군대 갔다 와서도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응원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가면은 응원단은 언제 응원하는 줄 아세요? 예? 질 때 응원하는 게 진짜 응원단이에요. 아니 이길 때만 응원하면 그 말도 안 되지. 이길 때만 응원하고 질 때는 막 욕하고 그 말이 돼요? 이길 때는 이기니까 좋은 거지만 질 때는 응원이 필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자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우리 자녀가
어느 타임에 부모의 응원이 필요한가? 어느 타임에 부모의 격려가 필요한가?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에요. 행실이에요. 먼저 내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안 들어. 아까 그랬죠. 언제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를 악물고요. 말은 안 해. 근데 뭐라고 해? 나는 사랑해. 말은 안 하는데. 그러면 걔가 엄마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분이 계세요. 또 그 꼭 말해야 돼요? 그 말 꼭 말해야 내 마음을 아나? 아니 말을 안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속아요. 애들은 속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나 보다.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속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한 엄마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요. 이거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신의 섭리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행동. 이거예요. 근데 행동을 앞으로 끌어오면 생각과 행동도 붙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솔직하면 나는 네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들. 맞아요. 그 오죽하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엄마의 뇌가 먼저 들어요. 엄마의 뇌가 뭐라고 들어요? 너는 왜 사는지 몰라. 이거야. 그러면 이 뇌는 되게 바보 같아 갖고요. 듣는 대로 입력이 돼요. 그냥 말하는 대로 입력이 탁 돼서 뇌는 세포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왜 사는지 몰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겠죠. 무거워지겠죠. 그럼 마음은 계속 사이클은 무거운 사이클에 돌겠죠. 누구 잘못이에요? 몰라요. 내 입의 잘못이에요. 입을 먼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혼자 있어도 아니면 애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부부 사이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학부모님들끼리 만났든 사실 그게 익숙하면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이렇게 뵈니까 다들 다 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한 관계가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의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내 기분은 어때요? 똑같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돌아쓰잖아요. 그러면 동의해요.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친하잖아요. 친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애들 있죠. 이번 생에는 망쳤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애들끼리요 서로 앉아 있으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맞아. 이번 생에는 망쳤어. 이번 생에는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번 생에는 끝났어.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예요. 참 인구도 없는데 애들은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듣는 것도 부모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모도 사람인데 왜 그 얘기 못해? 뭐 이래. 아니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그게 어쩐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 카타르시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주 무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면 안 돼요. 정직할 필요는 있어요. 솔직하다는 게 뭐냐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학교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또 익숙하니까 많이 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볼게요. 네.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도 좀 도움이 됐고, 어쨌든 우리가 내일 또 만나실 거니까. 그죠? 예. 네. 우리 이렇게 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재 얘기네요. 아, 우재가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 없이 정석, 좀 약간 보수적이죠. 그죠? 예. 우재가 첫째예요. 네, 첫째. 이거 아버지 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닮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닮아요? 아니요,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재 아버지가 우재하고 대화할 때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걸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요. 우재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대단히 성실하고 원칙적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가 좀 유연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도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연했으면 좋겠죠. 희망사항이에요. 그거를 우재에게 희망하셔서는 안 돼요. 우재는 우재가 원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의 출발점은 뭐다? 아빠예요. 우재는 아빠를 좋아해요. 맞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우재는 친하기도 하고 스스럼 없는 모든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면 얘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재가 아주 어렵고 힘든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가 조금 더 크게 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왜? 아빠가 살아보니 이 교훈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빠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것보단 차라리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아빠도 그렇게 별로 유연성 없게 살았는데 잘 살았어. 끝. 아빠는 지금 아빠가 너무 좋아. 어떠세요?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재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우재의 이 성격은 우재가 선택한 걸까요? 태어날 때 타고난 걸까요?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요. 타고난 거예요. 우재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집구석에 태어난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나서 이 아저씨가 아버지래, 이 아줌마 엄마래. 성격, 외모, 우재가 선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우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또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패턴, 열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출발점을 우재 아버지가 동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아빠도 봐. 너 봐. 네가 보면 아빠가 유연해, 안 유연해? 안 유연하지. 아빠가 안 유연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임마.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표정 보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빠도 그래. 동질성. 그래서 아빠가 알아. 공감성.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빠는 지금 너무 행복해. 어때요? 가치가 있죠? 그래야 우재가 출발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 아버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도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 좀 많이 닮은 것 같네. 그래. 그 긍정적으로. 불편한 건 없지. 그럼요.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너가 불편하면 바꾸겠지.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타고난 면, 그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게 있고요. 하나는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재 아버지도 뭐 조금 타고난 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재 엄마와 결혼한 건 선택하신 거 맞죠? 네. 잘 선택하셨죠? 네. 잘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한 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진다는 게 뭐냐면 우재 엄마랑 살게 된 이유는 행복하려고 선택하신 거죠? 네. 행복하시죠? 네. 좀 늦었어요. 바로 행복하다고 하셔야 돼요. 많이 행복해요. 네, 그 맞아요. 예. 내가
내가 많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행복하냐고 했으니까 즉시.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타고난 건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제나 우제 아버지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성격이라는 게 있고 인격이라는 게 있죠. 성격은 뭐예요? 타고난 거죠. 우제는 사실 지금 어떤 인격을 논할 나이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인격은 보이는 거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사건별로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아져서 그 데이터가 모아져서 본인의 삶의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격은 어때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성격과 연관되어 있는 게 강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 방식, 가치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뭐 잘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단위, 예, 이상과 현실의 거리. 왜? 이상과 현실? 막상 의지는 목표는 큰데 막상 의지는 강하지 못하죠. 지켜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방학엔 중2 거 복습하고 중3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엄청 결심하고 계획을 했군요.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보죠. 어머니 마음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위 엄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옆에서 공부를 글쎄,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그럼 계속 얘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만 들겠죠? 그죠? 일단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건 되게 좋아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야 창의성이 높습니다. 예. 아마 기대하세요. 단위가 그 집에 가문을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높다는 건 뭐죠?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가 이상을 성취하겠죠. 꿈을 이루겠죠. 어때요? 가문이 바뀌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 곁을 떠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서 엄마한테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드리겠죠. 그 정도만 해도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위를 볼 때 어머니 이미 단위가 우리 집의 가문을 바꾼 딸로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 그래서 성공할 거야. 목표는 엄청 커. 의지는 강하지 못해도 목표가 엄청 큰 걸 보면 너는 성공할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보는 게 어려운 이유는 엄마가 단위보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가 그릇이 더 크죠? 네, 그럼요. 또 얘가 막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했다고 해서 막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죠? 네, 마음 편하게 아나무인처럼 살죠? 그러니까 성공할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한다. 어려운 일은 맞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복잡한 일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이제 경영 가르칠 때 제 철학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죠. 복잡하다는 이유로 돌아가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단위는 계획은 잘 세우죠? 또 단위는 아마 엄마가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탁 터트리는 거지. 그럼 엄마가 되게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엄마는 뭐만 하면 돼요? 네, 기뻐만 하시면 돼요. 네,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그걸 실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건 이제 얘 책임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은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드라마인가 무슨 소설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꿈은 뭐뭐뭐예요. 그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야, 너 꿈꿀 줄 아는구나. 아, 그게 그 드라마다. 그게 뭐지? 그 고등학생 애들 펜싱 하는 무슨 21살인가? 무슨 그런 드라마인데 아, 네, 예, 누구 나오는 거 있어? 예. 거기서 그 희도라는 애가 그 펜싱 선수 거기 감독한테 가갖고 감독님 저 1시간씩 연습 좀 일찍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제품 좀 봐주세요. 뭐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막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냐면 니 내 잠도 못 자게 하려고 그러나 내 귀찮게 하려고 그러나 막 그러다가 니 꿈이 뭔데? 저 1등입니다. 1등? 너 뭐 국대 하려고 국가대표가 목표냐? 네, 저 국가대표가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래? 이 꿈꿀 줄 아는구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다들 그런 꿈을 꾸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뭐라 그래? 아니다. 애도 꿈꿀 줄 모른다. 펜싱은 잘하고 싶은데 꿈은 꿀 줄 모른다 이거죠. 이게 애들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다니 엄마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꿈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는 애들은 결국 어떻게 사냐면 없어지는 직업 뒤에 줄 서지 않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어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벌겠죠? 그렇죠. 아니 남한테 눈치 보고 남한테 뭐 쫓아가는 거 갖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알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단이가 첫째예요? 네, 둘째가 또 있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둘째는? 율, 단이, 율이, 별이. 별이. 별이는 좀 다르죠. 아, 네, 별이는 아마 되게 현실적일 거예요. 꿈도 안 꾸고요. 되게 성실하게 남 하는 것만큼 따라가는. 근데 단이는 남하고 같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이상을 단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그 계획한 것만큼 실행한다는 갭이 아직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갭이 크다고 그래서 이 꿈을 안 꾸게 할 수는 없죠. 꿈을 꾸게 하되 계속해서 얘는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버렸는데 나 모두하고 방학 때 한다고 그랬는데 방학 때 좀 놀다 보니까 방학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 엄마한테 나는 정말 안 좋은 딸이야. 그리고 막 자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책보단 엄마가 너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고 결심한 거 그게 단이야. 그거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혹시 단이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치과 의사요. 맞아요. 그러면 집에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서울에 나오시거나 동대문 시장 쪽에 가시면요. 옷 파는 데가 많잖아요. 네, 가서 의사 가운을 하나 사세요. 의사 가운만 사지 말고 왼쪽 이름을 그 오바로크를 치세요. 아, 치과 의사 김단. 아니 그런 건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치과 의사 하얀색 가운을 단이 집에 탁 걸어두세요. 네, 아시았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부모님 자주 가는 치과 있으세요? 아, 네, 그 치과 선생님이 단이 알아요? 아, 네, 한번 만나게 하세요. 사진도 찍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조금 현실적이라면 야 그런 거 찍으면 뭐하니?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조금 단이가 아빠를 좀 닮았나요? 많이요. 아빠가 좀 말이 앞서시는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요. 아 그래요. 그럼 단이도 아빠처럼 살게 될 거예요. 단이가 아빠랑 친해요? 네, 그래요. 아빠와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엄마는 약간 빼서 유리랑 노시고요. 별이랑 노시고 단이가 아빠와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아빠가 사업하세요? 네,
그렇죠. 어떤 사업 하세요? 아니 그냥 저기 배달 사업. 좋아요. 다니가 아빠 회사에 가본 적 있어요? 아, 네. 자주 가게 하세요. 다니는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별이와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다니는 아빠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영역에 호기심이 많거든요. 다니는 그 호기심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네. 여기 부모가 어떻게 해주거나 참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다니는 즉시 꿈도 안 꿉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니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치과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단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게 어려우시군요, 어머니. 어머니 좀 그게 마음에 걸리시죠? 네, 아니요. 동대문 가서 가운부터 즉시, 그죠? 이거 굉장히 큰 효과 있어요. 진짜예요. 아, 네. 진짜 공부 못했던 애인데 경찰대학 간 애가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머니가 제 강의 듣고 경찰복 사서 집에다 걸어줬어요. 오바르쿠에서. 걔는 앉아서 공부할 때 경찰처럼 공부했어요. 아, 단위도 그렇게 하면 앉아서 공부할 때 누구처럼 공부해요? 의사처럼. 맞아. 치과 의사처럼 공부해요. 심지어 공부할 때 걔가 가운을 입잖아요. 아마 집중력이 끝내줄 겁니다. 기대하시죠, 어머니? 네. 근데 내가 어머니 보고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혹시 단이가 치과 의사가 될까봐 두려운 건 아니신가?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상적인 쪽에 에너지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 성실한 부분 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애들이 꿈을 이룰까봐 겁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안 했는데 치과 의사 되면 얘 인생 망칠까봐 별 걱정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예. 네, 여기 예소미 나왔네요. 네, 예소미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고 어느 때도 열심히 하는 거 보이다가 어느 때는 엄마인 제 속에 타고. 본인은 알아서 하겠다는 주의인데 제 입장에서는 입이 근질근질하고 의지가 약한 듯 보이는데 어느 때도 아닌 듯 싶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어머니도 예소미를 잘 모르시네요. 네, 제 딸은 모르시죠? 그럼 배워가세요. 네, 중간이 없는 듯해요. 예,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굉장히 뭐 아니면 도군요.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예, 맞아요. 딱 목사님이시네요. 네. 예. 예, 얘는 죄 없어요. 목사님 아버지 따라간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죠. 얘는 학교 가는 거 너무 재밌어 하는 애예요. 학교들이 좋아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당황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닥쳐봐 알겠죠? 네, 아직 얘기 안 했죠? 학교가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게. 네. 아무튼 안 했는데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기 뒷산에 가서 논바닥에서 하시게. 네. 아, 네. 네, 고등학교는 전쟁이야라고 얘기하시길. 네, 애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맘 따로 몸 따로인 저희 딸. 좋아요. 맘 따로 몸 따로 갈 거예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우리 예소미의 경쟁력은 마음 따로 몸 따로. 매일 즐거울 거예요. 얘는요. 이런 애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늘 즐겁죠? 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소미의 이런 성격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예, 왜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제가 올려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셔서. 아니요. 그럼요. 하나님 예소미한테 왜 이런 좋은 성격을 주셨냐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아니요. 우울하고 처진 사람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주라고 이겁니다. 네, 네. 맞잖아요. 그럼 예소미는 지금 받은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달란트대로 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소미는
즐겁게 달란트대로 지금도 어딘가 수련회 가서 많은 사람들 그 오빠들의 마음을 올려놓고 그냥 들썩들썩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엄마는 입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터질 것 같고 당황스럽고 엄마는 그런 마음을 안고 예소미는 그런 마음을 안고 네. 목사님만 좋으시겠네요. 네. 네, 그런 걱정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그 집에선 이미 선물의 약효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귀여운 시절 다 지났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예소미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럼 그들에게 정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예소미는 예소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늘 감사기도 감사헌금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네. 애는 아주 좋아요. 예. 이런 성향이 갖고 있는 애들은 성격을 바꾸려고 무리하거나 성격을 바꾸려고 뭔가 엄한 짓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얘 에너지대로 가야 되고요. 집은 얘 에너지가 더 넓힐 수 있도록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겁니다. 예. 아멘. 예. 그걸 어머니가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네, 막지 마시고요. 더 크게끔 아시겠죠? 예, 그런 면들을 보시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몸이 안 좋으신데도 참석하신 분이 계셨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주신 건 다 했고요. 이제 우리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한 분씩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우지 아빠. 네. 저요 뭐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행동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는 많이 느끼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지 아빠는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우지 아빠가 선을 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재가 아빠가 좋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줄이는 힘이 우재가 친구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자꾸 세상도 알고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우리 예소미 어머니, 사모님, 네,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슴에 찔림도 많이 됐고 제가 예수미를 사랑하다 보니 예수미한테 너무 기대치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 혼자 이제 자책을 하면서 살죠. 예수미한테 너무 이게 큰 부담을 주면서 기대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도 잔소리를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짚어 채우려고요. 그래요. 하고 그래요.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예소미 이름이 보니까 예수님의 솜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의 솜씨에 잔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솜씨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놀래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엄마가 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나 뭐 했는데 엄마 놀래주는 거예요. 엄마는 놀라고 감사하고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병기 어머니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다고요 병기 어머니. 네. 네 내일 봬요. 오늘 들으시면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늘 듣지만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부모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 따로 말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이렇게 들으면 알겠지만 말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쉽게는 안 되는데 늘 이렇게 부모이지만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럼요. 네. 네, 근데 사실 원래는 저는 늘 아들한테 하지만 탯줄 끊고 나왔을 땐 이 인생 내 인생이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저도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거꾸로 됐네. 그래요. 네. 만약에 결혼하고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부모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그 남자가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내일 뵙고 우리 다니 어머니. 네. 다니가 옆에 들어와 있어서. 아니 괜찮아요. 네. 다니 좀 오라고 그래봐요. 다니 오라고 그래봐. 바로 도망가요. 바로 도망갔어요. 귀여워.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음. 잘할 때 애가 잘하고 이럴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 기대를 하는데 부모 역할이 진짜 못하고 질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모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미 가문을 바꾼 아이도 돼야 되겠다. 자기가 한때 그 치과 갔다 와서 갑자기 이제 자기 치과에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치과의사 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과로 와서 공부 본다고 공부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한심하게 봤는데 꿈꿀 줄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또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또 훌륭해 보이네요. 네. 얼른 남대문 시장 가서 네, 치과 의사의 가운과 오바로크를 준비하시길. 네. 예. 그래. 우리 정우 고모님. 네. 들으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우가 이제 3주 동안에 이제 멘토를 하고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인데 책을 꺼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모님이?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을 생각을 바뀌었는지 책을 꺼내서 공부하더라고요, 스스로. 고모님이 감동하셨구나. 네, 오늘 감동했는지 오늘 책 꺼내서 공부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끝내고 내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도 그러면 또 이제 고모님이 네가 그때 책을 꺼냈던 것을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게 그런 게 추억이에요.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오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으려면 그게 만났던 사람들 왜 계속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있겠어요. 그래요. 잘하셨고요. 예.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새벽같이 전 떠나야 돼요. 여기서 꽤 멀어서 연락에 또 이제 아침에 떠나서 예, 아이들 내일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발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아마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마 이제 여름방학 때 또 하자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또 그 선생님들이 워낙 또 평소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잘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감사하고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카메라 한번 보세요.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그 어머니 톡방에 그 제가 부모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되게 오래 하면서 이제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오디오 클립에. 제가 그걸 들으면 오며 가며 그거를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에 관련된 특강을 되게 많이 지금 제가 그 부모님들 세미나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199회예요. 그러니까 199개월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대치동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20년 동안 고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뭐 부모님들 상담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애들이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예, 진짜 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10년 전에 놀토가 생길 때 토요일 날 부모 세미나를 시작한 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횟수가 많이 지금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캠프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20대들 캠프를 해요. 우리가 2월 17일부터 그것도 톡방에나 올려드릴게요. 주변에 아직 인간이 안 된 20대들이 있죠. 네, 저한테 보내시면 그거는 이제 2번을 서울을 와야 돼요. 2주 동안에 하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날 때, 그리고 저 말고도 한 20명 넘는 이제 사장님들 멘토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하게끔 하는데 20대들에게 경영을 가르쳐주는 캠프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취업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그러면 자기가 되게 위축이 돼요. 근데 내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까 다니처럼 꿈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니처럼 꿈이 큰 애들은 꿈이 줄지 않도록 엄마가 잘 초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갑자기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래전에 얜 영재야 뭐 이랬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평범하게 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오디오 클립에 있는 그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며 가면 많이 들으세요. 이게 귀하고 입은 연결돼 있어서 듣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듣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애들도 똑같아요. 뭘 듣고 있을까? 듣는 게 잘못되면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는 그 프로그램은 엉켜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바로잡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내일 아침에 뵐게요. 조금씩 일찍 오셔도 되고 늦게 오지 마시고, 내일 교장 선생님이 잔뜩 막 집집마다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이 교장 선생님도 참 아마 이러려고 교장한 거 아닐 텐데, 그죠? 예. 그런데 그럼요. 예, 그런 것도 잘 알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